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오늘은 투자 얘기 좀 해볼게요. 투자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거죠. 내가 산 거보다 싸게 팔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같은 가격에 파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투자는 뭐 내가 비싸게 샀던, 내가 싸게 샀던 간에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남한테, 돈을 지불하는 남한테 팔아서 남은 차익을 내가 먹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면 10만원짜리를 내가 물건을 사서 뭐 3년, 2년 갖고 있다가 보니까 20만원의 가치가 돼서 이거를 남한테 20만원에 파는 거죠. 뭐 금 같은 경우, 돌반지 같은 거 20만원 정도의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35만원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15만원 차익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투자죠. 그래서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싸게 사던 비싸게 사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유 토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자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못하는 거죠. 이용을 못하면 단순하게 아까 금처럼 가지고만 있다가 파는 형태. 뭐 돌반지를 제가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만 있다가 파는 건데, 금으로 예시를 들면 금을 가공, 뭐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는 거.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제가 열심히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용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팔면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자는 기본 개념은 내가 산 거보다 어떻게 된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판다는 의미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격이죠, 가격. 가격을 싸게 파냐, 비싸게 파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어도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천원샵, 다이소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런 거는 같은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유지분 토지를 판매하는 회사가 10만원에 샀고 내가 그걸 46만원에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46만원보다 훨씬 비싸게 사줘야 제가 투자 목적을 달성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10만원짜리 땅을 내가 중간에 얘네들이 엄청 현란하게 현혹해갖고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를 속였지만, 내가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왜? 개발돼야 수익이 난다며요. 그럼 개발하는 업자들이 그냥 이거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렇게 속였다고 술렁술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보고 원래 가격하고 현재 시세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땅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내가 46만원 주고 샀다고 이 사람들 46만원을 사줄 거라는 거는 희망회로인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는 그럴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보면 제가 전에 평택 하중지구에서 LH가 수용하는 경우에서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고 유튜브로도 찍어놨었어요. 내가 매입한 금액의 60% 금액밖에 보상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최초에 팔았던 공유지분 판매 업체가 매입했던 매입 원가 대비해서는 엄청난 수익인 거죠. 하지만 투자라고 속아갖고 산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제가 좀 유심히 요즘에 보고 있는데 세종 전이면 관정리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이 공유지분 땅은 LH가 수용하지 않는 한 사실상 그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이 구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누가 봐도 공용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 많은 공유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기 어렵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경우였는데 의외로 민간 업체에서 이 땅을 수용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제시를 했던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경우냐, 판매하는 업체가 10만원에 매입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46만원에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 이면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진짜 민간 업자가 스마트 분류 단지를 거기다 설치를 할 건데 전부 다 포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끝쪽이 이렇게 걸려갖고 일부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면 이 끝에 쪽 있잖아요. 여기 산이거든요. 산 위주로 파니까 이 끝에 쪽이 걸리면서 일부분을 포함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시된 금액이 17만원이었다는 거죠. 공유지분 업체가 샀던 10만원에서 그 업체가 제시한 17만원이면 7만원이잖아요. 70% 수익이 난 거라서 엄청난 거예요. 2년 만에 그 정도 수익이 엄청난 거죠. 하지만 그 토지를 46만원에 매입했던 분들은 개발이 그렇게 꿈에 그리는 개발이 되지만 수익이 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65%로 발생한 겁니다. 뭔 말이냐? 1억 원을 투자한 분이 있다면 순식간에 6,500만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유지분을 파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개발이 원래는 안 돼야 맞아요. 그 산속이고 개발이 되지 않을 땅들을 팔아서 사람들이 민원이나 얘기가 나오면 그거 개발 나중에 개발이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아서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서 10년을 넘겨서 뭐 나 몰라라 해야 되는데 개발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싸게 팔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흔히 말하면 뽀록 난 거죠.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 야, 그 민간 업체가 싸게 먹으려고 장난을 치는 거다. 동의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개발 계획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공유지분 업체가 비싸게 팔아먹는 바람에 실제 개발도 방해가 되고 있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간 산업이 될 수도 있는 물류단지를 짓는 것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중요한 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싸게 샀지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이 땅을 우리 거를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싶었으나 여기는 아마 개발이 불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안 팔죠. 못 팔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거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가 개발이 될 거라고 해서 팔았는데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나. 그러면은 자기네가 비싸게 판 게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이 업체가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팔지 말래요. 그러면 언제 팔아? 언제 팔으라고요? 17만 원이라도 된 게 어디야? 그래서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땅이 좋고 안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가 개발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제가 사기다, 속았다, 이거는 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하는 이유는 가격을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속였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땅을 내가 46만 원에 사서 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 사갖고 땅을 이쁘게 만든다든가 뭐 평탄화를 시킨다든가 뭐 복토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이 그냥 4일 뒤에 4.6배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런 수익이 어딨어요? 4일 만에 급상승하는 경우 세상에 어딨어요? 코인도 그렇게는 안 될걸요? 좀 도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코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코인도 그렇게 460% 4일 만에 급등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면 다 했겠죠. 근데 웃긴 건 그런 현상이 이 토지 투자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공유지분 토지 판매 업체가 사서 팔기만 하면 그런 현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로 증명하는 걸 떠나서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사기로 증명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7배로 팔아요. 7배. 4배는 이제 성이 안 차는지 이제 7배로. 근데 그거를 갖고 투자 목적으로 샀지만 개발이 된다고 한들 수익이 날 확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볼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과연 내가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눈탱이를 이렇게 맞아갖고 속은 건지 한 번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가 눈탱이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등기 띄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땅에 아예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기가 샀던 땅을 입력하시고 눌러보면 내 땅에 대해서 나와요. 옆에 상세 보기를 누르면 공유자가 몇 명인지 나오고 그 이후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실거래가까지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땅, 관정리 땅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0만원에 매입해서 46만원에 팔았던 땅을 업체가 17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분명히 개발이 되면 대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박의 의미는 우리는 당연히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경우 수를 받고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출간 예정인데 거기에 봤어도 걔네가 이 2배 이상의 폭리와 5명 이상의 공유자가 적용이 된 토지만 제가 분석을 한 건데 거기를 봤을 때 없어요. 뭐가 없다? 수익 나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개발이 됐어도 수익이 안 나는 거고요. 개발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투자한 거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수익이라는 거 매매 차익이 있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분명히 돈을 벌려고 내가 현혹당해서 그 땅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벌는다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제가 한 11만 5천 명, 등기는 제가 14만 명 정도 제가 쫙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분석하는 대상 3년 이상 된 분들만 제가 분석을 해서 11만 5천 명으로 줄였고요. 그 중에서 수익이 난 사람은 0.19%, 11만 5천 명 중에 216명만이 수익을 얻었습니다.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넘다 보니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9.8%는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수익이 불가했다는 겁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10년이 초과된 사람 기준으로 봐도 수익이 낸 사람은 0.68%, 수익이 불가한 사람들은 여전히 99%는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손해든 본전이든 수익이든 간에 뭐 이렇게 팔아서 돈으로 회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4%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 11만 5천 명의 통계를 봤을 때 96%는 이 땅을 어떤 형태로든 팔고 싶었으나 팔지 못하고 갖고 있다. 99.8%는 수익이 나지 않고 갖고 있다. 결론은 공유지분 토지는 투자가 아니다. 그냥 속은 거다. 왜? 투자 목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 목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산 건데 수익이 나지 않는 거면 속은 거겠죠. 그 속는 이유는 뭐다? 가격이다. 가격도 엄청 눈탱이를 많이 맞아서 우리가 이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거였다. 모든 경제 원리는 가격이 싸면 물건은 어떻게 된다? 팔린다고요. 실제 제가 매매 의뢰를 받아서 30% 가격에 내놨을 때 매매를 실행시켜 드린 적도 있고 65% 가격에서 실행시킨 적도 있어요. 공유지분 상태에서. 그분들이 했던 말은 싼 맛이니까 싼 맛에 사서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젠간 오르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시는 분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은 건 뭐다? 투자의 기본 원리인 가격, 제일 중요한 가격을 속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투자가 아니다, 사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기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많이 어렵고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쓰는 계약서가 이 사기 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기죄로 뭔가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갔을 때 막아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법적 조치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나든지 스스로 고민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팔고 이게 또 사기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겠습니까? 이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에서. 자, 여러분들이 속은 거는 심플합니다. 투자라고 믿었지만 투자가 아니었다. 그냥 우리는 눈탱이를 맞은 것 뿐이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분노하셔야 되고 뭔가 하셔서 눈탱이 당한 거를 찾아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복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눈탱이 말고. 감사합니다.